왕수는 청주 북해군 영릉현 출신으로 7살에 어머니를 여의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은 마침 옆 마을에서 토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옆 마을에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왕수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슬퍼하자 옆 마을에서는 그런 왕수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린아이가 어미를 그리워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 때문에 마을의 제사를 중단했다는 것이 의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왕수는 약간의 나이가 되어 학문을 닦기 위해 청주 남양군으로 갔고 장봉이라는 인물의 집에서 지냈는데 장봉의 집은 온 식구가 질병에 걸려 왕수를 돌봐주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왕수는 다른 집을 찾기보다는 그대로 장봉의 집에 머물며 장봉과 그의 가족들을 간호하고 보살폈으며 그들의 병환이 나아지자 그제서야 떠났다고 합니다. 초평 연간에 북해태수 홍룡은 왕수를 초빙하여 중으로 삼은 뒤 고밀련의 혈령도 대행하게 합니다. 홍룡이 왕수를 고밀련의 혈령으로 삼은 이유는 그 지역의 유력 호족인 손씨 가문 때문이었는데 고밀련에서의 손씨의 권세는 대단하여 손씨의 자제와 빈객들은 이를 믿고 자주 법을 어겼고 만약 도적이라도 손씨의 집안으로 도망가 버리면 관리들은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가의 강도가 재물을 강탈한 뒤 손씨의 집안으로 도망쳤는데 왕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관리와 백성들을 인솔하여 손씨의 집을 포위해버립니다. 하지만 손씨는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저항하였고 이에 관리 등은 두려워 감히 나서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수는 관리와 백성들에게 나서서 공격을 하지 못하는 자는 저들과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꾸짖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손씨는 두려워하며 집안에 있는 강도를 왕수에게 인도했고 그 이후로 고밀련의 호족들은 왕수에게 복종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교동현이 혼란스러워지자 홍룡은 왕수를 교동현의 혈령으로 보냈는데 당시 교동의 호족 공사로는 그 일대를 장악하여 진영을 구축해놓고 조세와 부역을 바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왕수는 교동현에 도착하자마자 기병 몇 기만을 데리고 공사로의 진영으로 들어가 공사로와 형제들을 모조리 쳐 죽여버렸고 이와 같은 왕수의 충격적인 행보로 인해 공사로의 일족들은 경악하며 감히 복수할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때 왕수는 회유책을 써서 나머지 사람들을 위로하니 교동현은 안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홍룡의 휘하 장수들 중 일부가 반역을 일으켜 홍룡이 위험에 처하자 왕수는 그 즉시 홍룡에게 달려갑니다. 당시 홍룡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올 사람은 오직 왕수뿐일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말이 끝나자마자 왕수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홍룡에게 위난이 닥치면 왕수는 집에서 쉬다가도 그대로 달려오니 홍룡은 항상 왕수에게 의지했다고 합니다. 홍룡이 원담에게 패하고 청주에서 쫓겨난 뒤 왕수는 원담의 휘하로 들어가 시중종사에 임명되었다고 하며 이때 뛰어난 능력이 알려졌는지 원소가 직접 왕수를 중문연의 혈령도 대행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후 원소가 죽은 뒤 원담과 원상이 후계자 자리를 두고 싸우게 되었고 이에 왕수가 병사들을 이끌고 원담을 도우러 오자 원담은 우리의 군대를 보존할 능력을 갖춘 사람은 오직 왕수뿐이로구나 라고 말하며 기뻐했다 합니다. 하지만 원담은 원상의 군대에게 패배하였고 이 틈을 타 유순이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키니 청주의 많은 지역들이 유순에게 호응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원담은 탄식하며 지금 청주 전체가 배반을 하는 것을 보면 내가 덕망이 없었던 것인가 라고 말했고 이에 왕수는 동네 태수 관통은 비록 먼 곳에 있지만 배반하지 않고 반드시 도우러 올 것입니다 라고 하며 원담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왕수의 예측대로 10여일 후에 관통은 자신의 처자식을 버리면서까지 원담을 도우러 왔다고 합니다.
원담은 다시 세력을 회복한 뒤 원상을 공격하려 하였는데 왕수가 반대하며 형제간에 화합하지 않고 다투는 것은 패망하는 길입니다. 라고 간언하니 원담은 속으로는 불쾌했지만 왕수의 뜻과 절개를 알았기에 내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원담은 왕수를 따로 불러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계책이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왕수는 이른바 형제란 왼팔, 오른팔과 같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투를 하려고 하면서 자기 오른팔을 자른 다음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한다면 실제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형제를 버리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천하의 누구와 친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 부하들 중에 형제 간의 사이를 참원하는 소인이 있다면 그들은 형제 간의 싸움 중에 사리사욕을 챙기는 인물일 것입니다. 원하건대 간신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을 죽일 수 있다면 형제 간의 사이는 다시 회복되어 화목해질 것이고, 그로써 사방을 지킨다면 천하를 마음대로 호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원담은 왕수의 충고를 듣지 않고 원상과 서로 다투었고 적이었던 조조까지 끌어들이는 최악의 선택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원담은 조조의 군대와 연합하여 원상의 군대를 토벌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이후 다시 적으로 돌아선 조조와의 전투에서 패배해 목숨을 잃습니다. 원담이 죽을 당시 왕수는 식량 운반을 하고 있었는데 원담이 위급하다는 소식이 들려왔기에 일부 병사들을 이끌고 원담에게 달려갔으나 고밀련에 이르렀을 때 원담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왕수는 고굴하며 군주가 없으니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라고 한탄하고는 조조를 찾아가 원담의 시신을 거두어 안장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조조는 왕수의 요청을 듣고는 그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일부러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왕수는 조조가 묵묵히 있자 저는 원시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만일 원담의 시신을 거두 연반할 수 있다면 연후에 찢겨 죽는다 해도 원한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조조는 왕수의 충의를 아름답게 여겨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왕수는 조조가 원담을 죽인 원흉이긴 했으나 그의 시신을 수습하게 허락해준 것이 고마웠는지 조조의 휘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담이 죽고 원담의 세력은 와해되며 대다수가 조조에게 항복하였는데 앞서 처자식을 버리면서까지 원담의 편을 들었던 관통은 이번에도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며 맞습니다. 하지만 관통은 곧 패배하여 사로잡혔고 조조는 왕수에게 명령해 관통의 머리를 베도록 했는데 왕수는 관통의 충심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결박을 풀어준 뒤 조조와 만나게 하였고 조조는 관통을 만나보고는 기뻐하며 그를 사면했다고 합니다. 조조는 왕수를 좋게 봤기 때문에 사공의 속관으로 임명하고 사금 중랑장을 대행토록 했으며 나중에는 위군 태수로 승진시켰는데 왕수는 조조의 신임에 보답하듯 인지에 도착하여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왔으며 상벌을 분명히 하는 통치를 행했기에 모든 백성들이 왕수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위나라가 건립되었을 시기 엄제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켜 부하 수십 명과 함께 조조가 있는 업의 앵문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왕수는 반란 소식을 듣자마자 거마를 불렀는데 거마가 빨리 오지 않자 직접 부하들을 인솔하여 국문으로 달려갑니다. 이때 조조는 동작대에 서 있었는데 멀리서 달려오는 왕수를 보고는 저기 도우러 오는 자는 틀림없이 왕수로구나 라고 말했다 합니다. 왕수가 조조에게 도착했을 때 조조의 곁에 있던 종료가 왕수에게 옛 제도에 따르면 경성에 갑자기 병고가 생기면 대신들은 각자 자신의 부소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지적하자 왕수는 국가의 복록을 먹는데 어찌 그 어려움을 피하겠습니까? 부소에 있는 것이 옛 제도일지라도 군자가 위기를 피하라는 교훈은 아닐 것입니다. 라고 답변했다 합니다. 이후 왕수는 오래 지나지 않아 질병으로 인해 눈을 감습니다. 왕수가 원담의 지중 종사로 있던 시기에 유원이라는 인물이
자주 왕수를 헐뜯으며 비난하였는데 이후 유언이 복을 어겨 사형에 처하게 되자 왕수는 직접 재판을 심리하여 사형을 면하게 해주었기에 사람들은 왕수의 공정함을 칭찬했다 합니다. 원시의 정치가 매우 관대하였기에 권세가 있는 관직에 있는 자들은 재물을 많이 축적하였고 이를 증명하듯 조조가 업성을 함락시킨 뒤 신배 등의 재산을 몰수하여 기록했는데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피를 점령한 뒤 왕수의 재산을 조사하니 곡물이 10섬도 안 되고 책만 수백 권이 있었기에 조조는 선비는 그 명성을 망령되게 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며 감탄했다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왕수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